오늘은 저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암의 원인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 강의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또 암으로 인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특별히 금식을 지금 4일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올째죠, 올째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이곳에 오신 한 자매님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그분도 자기 있는 곳에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왜 암 환자에게 금식이 참 좋은지 이걸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빛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계시에 의하면 암 환자들은 특별히 이 금식이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면 더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암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이 무엇인지, 다음에 암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암은요 한마디로 정상세포가 지금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된 것이 암세포입니다. 일반적인 세포는 일정 기간 활동하고 다음에 사멸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재생돼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은 새롭게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세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위가 나빴다 할지라도 평생 위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세포도요 계속해서 며칠인가마다 이걸 갈아줍니다. 위세포, 간세포, 심지어 이 피부도 보면 여러분 그 목욕탕 가면 때 밀죠? 때 미는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피부세포가 기름과 먼지가 묻어가지고 생긴 것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라는 것은 우리 세포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고 죽은 것이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막 팍팍 밀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새로운 세포가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죠.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 받고 또 나쁜 환경을 이제 우리가 속에 있든지 아니면 독극물이 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상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 심지어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암을 정상세포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암세포를 죽이든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정상세포가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이렇게 한 결과로 이 암세포로 생기더라도 또한 우리가 쉬고 잠자고 할 때 이 생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 수 없을 때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사멸시켜가지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암 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암 환자가 됐는가? 그 이유는 답이 딱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NK 세포, T 세포, 다음에 P53 유전인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왜 제가 일찍 주무시라냐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멜라토닌이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떤 항암제보다도 아주 좋은 항암제고, 그리고 부작용 제로, 우리 몸의 통증 제로인 최고의 항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햇볕을 많이 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낮에 햇빛을 많이 쬐 때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들어주신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됐다. 그건 답이 간단하죠.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감당이 안 되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면 비로소 이제는 처리하지 못하고 점점점 암이 자라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암세포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 암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암덩이가 되면요, 암은요 놀라운 일을 하는데 뭐냐면 다른 세포는 이제 생성되면 주기가 있어. 활동하고 나서 일정 기간 있으면 P53이라는 게 뭘 하냐면 너는 죽어라 하는 명령을 해. 그러면 그 세포가 3일 죽어. 참 재밌죠? 죽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새로운 세포를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낡은 세포는 이제 3일 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갈아 끼우는데 암세포는 P53 유전자가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점점 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내가 암 환자가 됐는가?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요인에 의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의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포에 손상을 줬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됐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포가 좋은, 아주 행복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 전체가 어떤 일부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천년치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무슨 암입니다. 이런 암도 치유되나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든 저 암이든 간에 모든 암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난 것은요, 지금 세포에 손상을 줬기 때문에 병이 났는데 사람마다 약한 데가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췌장이 암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암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위에 집중주로 부담을 주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위세포든 췌장세포든 모두가 다 똑같은 세포입니다. 유전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치료하면 내가 위암 때문에 왔는데 위암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이 다 고쳐져. 그러니까 첫날 딱 와가지고 이제 암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3일 딱 지나니까 이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햇볕 쬐고 즐겁게 지내고 물 마시고 일찍 자고 하니까 3일 만에 비염이 없어져. 그런 사람 많아요. 이곳에 온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제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많이 해. 나한테 상담할 때는 암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원리가 그런가,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세포였습니다. 자, 세포를 한번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죠.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다음에 세포막이고요. 다음에 이걸 세포질이라죠. 이 안에 뭐 세포소도 있고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 세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일을 이 세포가 다 합니다. 자, 간이든 위든 다 똑같아요, 세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포가 건강하게 있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에너지, 당과 산소가 잘 공급돼 가지고 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로 당을 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 가지고 뭐 정상적인 에너제틱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세포질이 망가지든지, 에너지를 만들려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든지, 다음에 이 핵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핵 속에는요, 이 세포가 해야 될 기능들을 프로그래밍된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근데 유전자가요 망가질 수 있어요. 뭐 이런 5번 유전자가 망가졌다 하면 무슨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게놈 지도를 하잖아요. 게놈 지도. 유전자를 이제 다 밝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밝힐 수 없겠죠. 그러나 게놈 지도에 의하면 이 유전자마다 그 병이 다 달라. 그래서 몇 번 유전자가 망가지면 당뇨병이 생기고, 몇 번 유전자가 망가지면 뭐 췌장암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지더라도 병이 생겨. 자, 그러면 왜 세포가 손상되느냐? 세포 손상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요 독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제초제, 농부들은 뭐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아이고 풀 얼마나 감당이 안 돼서 제초제 쫙 치잖아요. 풀이요 죽습니다. 왜요? 제초제가 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독이 들어오면 세포가 죽습니다. 예. 여러분 자살할 때 어떻게 자살합니까? 농약 먹으면 죽죠. 농약이 독이죠. 독이 들어가면 세포가 죽어서 죽는 것입니다. 예. 그 독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쫙 흡수한단 말이에요. 흡수해가지고 피를 통해서 온몸에 돌아버려. 그러니까 이 독이 피를 타가지고 막 간이든 썩이든 모든 게 다 돌아버리니까 간 망가지지, 뭐 망가지지, 허파 망가지지, 심장이 딱 와버리면 심장이 딱 정지해버려. 그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야 독. 이 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매연, 공해.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서만 살아도 이렇게 독과 접촉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독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흡연입니다. 그죠? 다음에 술, 음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발암물질.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3대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입니다. 벤조피렌은 태운 고기를 먹으면 벤조피렌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기에는 태운 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고기를 숯불구이에서 이제 숯불구이했을 때 생기는 벤조피렌은요, 담배 600개 피를 피울 때의 벤조피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발암물질 벤조피렌,
또 이름이 어려워서 아크릴마이드, 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개만 합니다. 이는 뭐냐면 커피 속에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요, 커피를 강하게 볶으면 이런 발암 물질이 나오고 약하게 볶으면 이런 물질이 나온다는 게 있어요. 커피는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발암 물질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아질산 나트륨.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먹을 때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위에서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고기를 잡으면 아무리 피를 빼더라도 고기 속에 피가 있어요.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남아있습니까? 꺼무죽죽하게 됩니까? 피를요 바깥에 두십시오. 그러면요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았는데 정육점에서 딱 걸어놨는데 피가 전부 다, 고기는 사실 피가 다 배어 있는데 꺼무죽죽한 고기를 걸어놔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걸요 발색자라는 걸 바릅니다. 이게 아질산염입니다. 발색자를 딱 바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고기가 선명한 붉은 색깔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아질산염이, 그러니까 모든 고기 다 있어요. 이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면 위에서요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질산 나트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하게 되면 암 환자는 좋지 않다는 게 그겁니다. 육식은 발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그 이유고. 이런 것들이 다 독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소화시키는 거, 결핍입니다. 영양이 결핍되더라도 세포가 재기능 못하겠죠. 예, 사람 굶겨보십시오. 죽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것은 일정 기간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 굶으면 죽어요. 그건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은 영양분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영양분, 또 하나는 이 영양분이 에너지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산소.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요 이 세포가 암세포 됩니다. 세포막이 막혀서 산소 투과율이 65% 이하가 되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세포는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없이, 영양분은 당이거든요. 당.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을 못하고 요 세포질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당 분해를 합니다. 당 분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뭐냐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체는요 독입니다, 여러분. 독이 뭐 매연, 공해, 흡연뿐만 아니라요 스트레스도 독입니다. 왜 스트레스 독인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다 들어오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요 아드레날린이나 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쫙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독이 세포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요 암 걸립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암 걸린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다 뭐냐? 다 무리를 하든지 무리하고 과로하고, 다음에 정상적인 이 건강한 생활을 살지 못하는, 뭐 사업이 바빠서든지 말이에요.
또 잠을 못 자는 그런 직업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 염색 공장에서 이제 염색을 하다 보니까 화학 물질을 다루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폐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다 그래. 또 어떤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요, 스트레스를 꽉 받으니까 암이 걸렸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암은 심지어 90%가 스트레스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떼었다, 굉장히 스트레스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도 이제 환자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환자는 건강히 살려고 시골로 이사 갔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를 일을 시작했대. 했는데 그 일 때문에요, 잠도 못 자고 막 신경 쓰고 과로하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탁 받았대. 자기는 건강하려고 시골에 갔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암이 딱 걸렸어요. 원인이 분명하죠. 네. 자, 이렇게 원인이 딱 밝혀지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겠습니까? 원인을 알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눈 뒤에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납이 높아서 그런지 하고 고민하면서 뭐 디톡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자매요, 디톡스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무조건 디톡스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먼저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 병원에 가지고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먼저 병을 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병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치료법이지, 그냥 아프다,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디톡스 해봐야 되겠다, 이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세포가 손상당했구나. 손상당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발암 물질과 이런 독이든지, 아니면 내 생활에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건강한 생활 양식을 못 살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결핍 아니면 독으로 인해서 세포 손상됐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원인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내가 이게 문제다? 그러면 주거를 바꿔야 돼. 이게 문제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돼. 이게 문제다? 커피 마시지 않고 고기 안 먹어야 돼. 이게 문제다? 이제는 내 모든 마음의 욕심을 딱 버려야 돼.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요, 마음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 이거 말로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로요, 왜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요, 다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는요, 내가 우선되기 때문에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욕심이 없어지느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될 때만 내 삶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못 만난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결하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이 손상받은 세포는요, 항상 재생된다 했죠. 재생됩니다. 이런 독은요, 유전자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유전자가 깨질 수 있거든요. 깨진 유전자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잠자는 동안 유전자를 다 풀어버린대. 이제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유전자를 쫙 풀어가지고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유전자 하나하나를 검사를 한대. 검사해가지고 망가진 거는 딱 빼버리고 새로운 걸 딱 끼운대. 이야, 참 놀라운, 의사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죠.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냐면, 내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을 자꾸 있잖아요. 이 암을 뭐로 생각하냐면, 암이 생겼다. 암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어떻게 돼요? 물리치고 공격하고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암을 아주 나쁜 사단 마귀로 생각해가지고 이 암을 뭐 어떻게 하든지 잘라내고 태워 죽이고 덤으로 죽이고 자꾸 죽이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암은 누구 겁니까? 암이 어떤 바깥에서 내한테 들어온 것입니까? 내 몸에 있는 것이 미쳐가지고 암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암의 결과는 또 누구 거예요? 내 거야. 한마디로 내 몸의 일부야.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내 몸의 일부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착한 자식이 있고 못된 자식이 있잖아요. 못된 자식을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연구를 해야 돼.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기 바빠가지고 애들 못 돌봤어. 그리고 뭐 애한테 한다는 건 뭐냐면 막 값비싼 뭐 명품 가방을 사주고 뭐 하여튼 용돈 많이 주면 되는 줄 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애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암이요, 지금 몇 됐냐면 그동안 너무 학대받았어. 심심하면 때리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암이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내 탓이구나. 그러면 이제는 암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암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왜 미쳤냐?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입고 잘못 살고 잘못 마음을 품어서 그렇구나.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암이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엄마가 좀 변화됐네. 어이구, 그럼 나도 이제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 하고 암이요, 정상 셰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의하면 P53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상 셰프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정상 셰프로 돌리고요, 정상 셰프로 정 안 되는 것은요 그냥 자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3일에서 죽더란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가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 천년치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 딱 연상되죠? 병원, 수술실, 항암주사, 방사선, 이게 딱 연상되는 거잖아요. 흰 가운 입은 의사. 근데 천년치유하면 무엇이 딱 연상돼요?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천년계가 딱 떠오르고 햇볕이 떠오르고 그리고 좋은 이 환경 가운데서 운동하고 이런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물론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암 부위가 너무 크다 할 때는 잘라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 더 좋은 건 항암 치료하지 않고 바로 천연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초기 암이라 할지라도 뭐 이제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수술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족들이 막 뭐 다 수술하라니까. 그렇게 수술했다 하더라도 너무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안 하셔야 되느냐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다음에 바로 이런 데 와가지고 천연 치료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암이 깊어지면 암의 최고의 고통은요, 통증입니다. 그래가지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살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필요에 따라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일은 그것은 통증을 컨트롤하는 것일 뿐이지 항암 치료는 절대로 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에 또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럴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뭐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활을 식생활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게 이 건강한 생활 양식에 이런 천연 치료로 할 경우에는 회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암 치료하면요 끝장을 본단 말이에요. 끝장을 볼 때는요 거의 살지 못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 체력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국립암연구소 한 말입니다. 암연구소의 소장이 의회에 나와서 한 정언입니다. 우리는 암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게 답이고요. 항암제는 무력하며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항암제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항암제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지금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장이 의회에서 나와서 한 정언이야. 다음에 일본 후생성, 일본 후생성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보건복지부 그 장관이 한 발표인데요. 항암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맹독성으로 새로운 암을 유발시키고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생존 기간을 더 짧게 만든다. 오히려 항암 치료하면 더 짧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항암 치료에는 뭐 여러 가지 세포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면역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여사님은 한 번에 500만 원씩 주는 야 대단한 항암 치료를 맞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암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더라. 이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FDA에 승인한 48개 항암제의 생명 연장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미국에는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2.1개월밖에 연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럽은 1.2개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한계를 느끼고 이제 생활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암 걸린 사람들이 이제 식생활을 바꾸고 생활을 개혁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사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뭐 항암 치료해서 회복됐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항암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병행했다는 걸 우리는 딱 알 수 있냐면 생활 개혁이 병행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 전문 치료의사의 고백인데요. 야야마 암 전문 의사, 일본 의사입니다. 나는 수술칼을 버렸다. 아무리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도 병은 낫지 않으니까. 의사생활 수십 년 동안
항암제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수술해도 소용이 없었고 항암제를 써도 반항암제 유전자에 의한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전이되고 재발되었다. 항암제의 내성으로 암은 더욱 커지고 전이되고 재발된다. 그러니까 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환자보다 암세포가 먼저 죽기를 기대하는 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과 암이 이제 항암제를 해가지고 누가 먼저 죽느냐 싸움인데 항암제가 먼저 죽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요 암이 먼저 항암제로 죽기를 기대하지만 암이 죽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위암으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술도 하고 뭐 이제 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괜찮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2년쯤 돼가지고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하는데 6개월 돼서 딱 가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으로 정의됐는데 6개월 만에 말기가 됐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가 막힌 항암제 요번에 개발됐는데 이 시험 대상으로 하면 이 비용도 안 내도 된다고. 시험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공짜라니까 맞았단 말이야. 의사는 약 잘 낫는다고 마음이 팍팍 준다고. 근데 문제는 본인이요 설사하고 막 밥도 못 먹고 죽을 지경이거라. 얼마나 약이 강력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암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포기하고요 여기로 왔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막 여기 와가지고 막 하여튼 잘 회복돼가지고 처음 올 때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잘 회복돼서 갔어. 자, 그래서요 여기 여러 책을 내가 많이 읽어봤어요. 암과 싸우지 마라 뭐 등등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의 책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20년간 150명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뭐냐면 암 전문 의사인데 이 사람은 환자 오면 치료 하나도 안 해줘.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이제 생활만 계약하더라고 이야기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 받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20년간 150명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본 결과 수술하지 않아도 고통 없이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까지 생존했다. 반면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도 안 되어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았다. 암 때문이 아니라 수술로 장기를 통째로 잘라내 몸이 약해졌고 항암제의 맹독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분 책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 슬슬 이제 금식하시는 분을 위해서 금식이 왜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식이 일정한 기간, 그래도 자꾸 금식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금식이 암 치료에 굉장히 효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암이 에너지를 얻는 그 대사 과정과 정상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이제 세포가 있는데요. 핵이 있고,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한 개 속에 200개 있습니다. 200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죠? 자, 정상적인 세포의 에너지 생성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에서 당, 글루코스라죠. 당과 다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당이 들어오면 이 당이요, 세포질 속에서 뭐 하냐면 이 ATP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 단위입니다. 두 단위의 에너지를 만들고 다음에 이 당을 뭐로 만들었냐면 피루부산으로 만듭니다.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뭘 만드냐면 36ATP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 1분자가 총 몇 ATP를 만듭니까? 38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자, 그런데 암은 다릅니다. 암은요, 당이 들어오잖아요. 당이 들어오면 이제 기질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왔을 때 이제 산소를 태워가지고 이제 36ATP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는 산소 없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암 환자는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는요, 당이 들어오면 이 세포질에서요, 똑같이 이 ATP를 만들고 다음에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을 전환돼요, 당이.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고요, 피루부산이 못 들어가니까 이 피루부산이 뭐로 바뀌냐면 저산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암 환자는 1분자의 당이요, 몇 ATP만 만듭니까? 2 ATP만 만들어요. 그런데 정상세포, 정상인은 1당 한 분자가 2 더하기 36에서 38 ATP를 만들죠. 그럼 누가 더 활력이 있겠습니까? 정상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세포는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잡아당겨야 됩니까? 당을 잡아당겨야 돼. 당을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당으로 38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1당으로 2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는 당이 예를 들면 뭐 한 100이 정도 필요하다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100 곱하기 19죠. 그러니까 1900 당분자 필요해. 이 말은 뭐냐면 암세포는요, 당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암세포 환자는요, 암세포의 원료는 당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요, 특별히 암 환자는요, 당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 또 하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과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암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려고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탄수화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독인 거라. 근데 보세요, 왜 살이 빠지고 그러냐면 지금 몸이 지금 암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어. 지금 똑같이지만 우리 진호 형제는요, 하루에 지금 1kg씩 찌고 있어. 똑같은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적게 먹어. 그러니까 지금 진호는 이게 육체적으로는 암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내 몸이 문제인 거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암세포로 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면 딱 이해해야 돼요. 암세포에게 절대적인 영양분이 뭐냐면 당이야. 이런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이 빵, 밥, 감자 다예요. 자,
그러면 암세포가 힘을 잃게 하려면요, 당을 제거해버리면 암세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을 딱 하게 되면요, 금식하게 되면 당이 공급이 안 되죠. 치명적인 거, 치명. 보세요. 정상세포는 100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암 환자는 1900 당을 필요로 하잖아. 똑같은 에너지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몇 배야? 19배, 19배. 19배를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당, 그러니까 당을 딱 끊어버리니까 죽을 지경인 거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해보면요, 금식 해보면 실제적으로 암사자가 줄어듭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 그러면 사람은 이제 금식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대사작용을 하고 걷고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힘은 점점 없어지지. 그런데 그럴 때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대청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막 끌고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자 보십시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든 정상적인 환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해서 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75대 15대 15의 비율로 탄수화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먼저 전제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뭔가 에너지를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태워야 지금 일반적으로 걷고 뭐 밥 먹으러 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글루코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에 미리 당을 딱 저장해 둔 게 있어. 그래서 이 당을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 당을 이제 빼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하루 딱 지나면요 다 소진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지방을 씁니다. 이 지방이 뭐냐?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먹어가지고요, 여러분 몸을 딱 열어보면요 모든 장기에 막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뱃살 나온 거 다 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 속에도요 콜레스테롤 둥둥 떠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지방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그동안 덕지덕지 지금 이 기름청이 이게 굳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혈관이 좁아져 있어. 그래서 어떤 동맥경화증 환자 해보면요 요렇게밖에 안 돼. 다 지방이야.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 걸리죠. 이 지방을 이제 다 뜯어내는 거야. 채워 썰려고. 이럴 때 이 지방이요 어디로 가냐면 일단 피를 통해서요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 간으로 가가지고 뭘 만드냐면 케톤체라 하는 에너지 재료를 만들어. 그리고 이 케톤체를요 각 세포에 공급해. 그러면 각 세포에서요 이 케톤체를 가지고 아까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암세포는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암세포는요 이 케톤체를 사용하지 못해.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암세포는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거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거의 기력이 저하되었든지 아니면 퇴화되었든지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케톤제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금식기간 중에 지방이 좀 케톤제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암세포는 쫄쫄 굶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 뭐 하냐면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뭐 하냐면 암세포는 포도당만 그의 먹이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요. 이 암의 크기를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요. 주사를 하는데 포도당에 대한 물질을 주사를 한대요. 그러다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이 다 드러나도록 하면 세포 가운데 뭐가 포도당을 쫙 끌어당기죠? 암이죠. 암세포에 쫙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암세포는 절대적으로 포도당을 원료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암 환자는 일정 기간 금식하게 될 경우에 막 지금 이 쫙 자라는 암의 성장을 일단 확 줄여주고 확 이제 그 기세를 꺾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식을 할 때, 그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식이거든요. 보식할 때도 금식한 기간 동안 보식합니다. 이 보식 기간도 금식과 똑같은 효과나. 그래서 금식 5일, 보식 5일 하면서 열흘 동안 암이 이제 쫙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적과 아군과 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군의 힘이 이제 엄청 커진 거야. 지금 이제 미시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이 암을 컨트롤하고 암을 이제 점점 정복할 수 있는 힘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75대 15대 15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세가지고 그러면 식사할 때 탄수화물 아예 먹지 말고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는, 이게 바로 케톤제 식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에 먹여야 되는 탄수화물, 이게 바로 저탄고제예요. 한마디로 이 말 들어봤을 겁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다. 이러면 암의 먹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암 환자는 좋다 이거죠. 이거는요,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신체가 요구하는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탄고지하려면 반드시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 지방을 많이 먹거든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암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이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 생각은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되 너무 탄수화물만은 좋아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과와 야채를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가 좀 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됐죠? 두 번째, 네, 다 있죠. 왜? 왜냐하면 아보카도라든가 뭐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다 견과류로 다 묻히고 하거든요. 다음에 콩 먹죠. 뭐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진호 보시죠. 살찌잖아. 하루에 이렇게 오시고 세상에 이런 음식 먹고 살찐다 하니까 밥 먹는 것도 내보다 훨씬 더 적게 먹는데. 자, 자 이제 보식은요 직접 이제 우리가 딱 해줄 겁니다.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밥 5일 동안 하는데요. 첫 끼는 밥 한 숟가락, 두 번째는 밥 2숟가락. 다음에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견과와 야채를 줍니다. 주지만 밥은 예 이렇게 주고 쭉 지도할 거예요.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 식사를 하게 될 때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암 환자는 절대로 과식을 하면 안 된다. 과식하면 그 전부 다 무슨 재료냐면 암의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 보면요, 이 암이 잘 났다가 암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이제 점점 나으니까 이제 막 식욕이 왕성해지고 이제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동안 참았던 걸 이제 막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암의 원리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는 성경 강의는 오늘 저녁에 하기로 하고요.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제가 좀 강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